역시나 아무 소리가 나지 않네요. 자, 그럼 이제 출발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는 지금 포르쉐 파나메라 2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가 뭐 지금 이게 역대 포르쉐 중에 가장 주행 모드가 많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보통 스포츠카들은 그냥 일반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세 가지인데 뭐 많아야 이제 인디비주얼까지 네 가지인데 얘는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드가 있고 E-파워 모드가 있고 또 하이브리드 모드 안에서는 다시 그 전기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드, 뭐 이 홀드 모드, 이 차지 모드 이렇게 또 다시 세분화가 되니까 6, 7가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배터리 용량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모드를 세분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스포츠 리스폰시브 모드도 빠지지 않았어요. 가운데 버튼 누르면 차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한 다음에 20초 동안 최대 반응성을 유지하는, 얌전히 크루징 하다가 갑자기 내가 추월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만 누르면은 바로 그냥 튀어나가는 거죠. 언제나 즐거움을 주는 브랜드 같아요. 엔진이 꺼져 있을 때는 그냥 마냥 조용하다 와 이랬는데 엔진이 켜지고 나면 사운드가 꽤 이 실내로 많이 들어와요. 이게 이렇게 주행 모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사실 운전자는 뭐 별로 신경 쓸 거는 없어요. 그냥 천천히 가고 싶으면은 알아서 가장 최적의 RPM이나 아니면 엔진을 꺼버리고 가장 안락한 상태로 주행을 해주고, 뭐 이 상태에서 굳이 이 파워에서 뭐 스포츠 플러스를 안 바꾸더라도 가속 페달 끝까지 밟는 순간부터는 알아서 또 엔진을 켜고 굉장히 빠른 이 스포츠 시프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연속을 진행을 해주니까. 그리고 지금 재밌는 게 이제 이 RPM 게이지 밑에 이 파워로 가는 LED 다이얼, 네. 그리고 충전, 차지 쪽으로 가는 다이얼이 이렇게 있어서 지금 전기를 쓰면서 가는 건지 이 타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충전하면서 가는 건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운전하는 재미가 또 쏠쏠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 파워 게이지가 10개까지 되고 그 공교롭게 10개 끝나는 위치에 엔진 RPM에 0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밀어붙이면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깨우겠다라는 굉장히 직관적인 표시가 되는 거죠. 다분히 의도적이죠. 네. 다분히 이제 의도적인 너가 엔진을 켜고 싶으면 거기서 더 밟으면 엔진이 켜질 거야 라는 거를 딱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전 세대 모델보다 네. 거의 한 2배 정도 배터리 용량이 커졌는데, 네. 이 전 세대는 사실 그 EV 모드로 계속 유지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쉽지 않은데 이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E-파워로 가고 계시지만 이 하이브리드 오토 자체도 네. 굉장히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쓰게끔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10칸을 한번 채워서 가속을 쭉 해보면 10번째 칸이 차고 10이 넘었는데도 계속 속도를 올려가네요. 전기로만. 15 정도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에 가니까 이제 가속감이 살짝 더뎌지는 느낌이 와요. 그래도 지금 이게 리밋이네요.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속도가. 제가 타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완전히 전기의 힘만으로도 이 정도면은 네, 꽤 괜찮네요. 이 정도 여유로운 속도면 사실 우리나라 웬만한 흐름엔 다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전기로만. 저도 제가 타본 이 전동화 시스템 중에서 이 정도 스로틀이면은 보통 엔진이 다 켜지는 게 정상인데 얘는 끝까지 전기 모터로만 올라가네요. 이제 배터리를 다 썼어요. 자, 이제 엔진이 켜졌네요. 확실히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이 쓰는 속도도 훨씬 빨라져요. 그러니까 뭐 속도가 20% 올라간다고 20%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고속에서는 대부분이 다 공기의 이 저항을 뚫고 나가는 데 쓰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면 공기 저항이 제곱으로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든 엔진 자동차든 어쨌든 경제 속도로 운전하는 게 효율은 가장 좋을 수밖에 없어요. 차 무게가 사실 저도 좀 계속 우려가 되거든요. 이게 아무리 5m가 넘는 세단이라고 해도 2톤은 훌쩍 넘기 때문에, 게다가 그냥 차도 아니고 포르쉐잖아요. 그렇죠. 포르쉐가 과연 이런 무게의 부담을 다
답답하지 않게 경쾌하게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가 좀 궁금했는데 속도계가 올라가는 속도이거는 맹렬하네요. 하나면 터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독일에서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정말 하드한 느낌. 진짜 스포츠카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우토반 무제한입니다. 자, 파나메라의 4포인트 램프가 보이면 모두가 길을 비켜주고 있고요. 이렇게 꽂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꽂히는, 이렇게 박히는 느낌이에요, 땅에. 어느덧 200. 아, 파묻히긴 파묻혀요. 아니, 딱 이 중속 용용대에서 회전 소리가 되게 좋아요. 3000rpm 전후에서 엔진 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스로틀을 뗐을 때 또 머플러 소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배달하기 한 번씩 변속할 때마다 뒤에서 쾅 하고 때려주는 이 소리가 꽤 자극적이에요. 저는 그 막연히 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너무 친환경적인 이미지만 갖는 게 좀 고착되는 게 좀 안타까웠는데 이런 강점이 있는 것들도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타게 되면은 급가속을 할 때도 이제 전기 보조가 좀 어려워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잔량을 좀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고성능과 그 운전의 재미를 누리려면 여전히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급가속할 때 이 파워 쪽으로 게이지가 이제 올라오지가 않아요. 다 썼더니. 그러네요. 물론 그냥 순전히 엔진 자체로만 주행하는 감각도 뭐 물론 이게 아쉽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완전 몸이 딱 시트에 파묻힐 정도로 가속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엔 지금도 충분해요. 저도 아까 그 전기로만 갈 수 있는 속도 보고 기술이 진짜 빠르게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법정 제한속도 고속도로 뭐 모든 도로에 다 달릴 수 있는 충분한 속도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 차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전기로 충전할 수 있을 땐 전기로 충전해 놓고 그게 안 될 때는 그냥 주유소에서 급유를 하고 어느 쪽으로 타도 괜찮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뭐 충전보다는 이 차가 하이브리드다, 플러그인이다 이런 걸 아예 그냥 잊고 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 차는 하이브리드인 거를 다 감춰도 될 것 같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그냥 별다른 차 아닌 것처럼 일반 평범한 파나메라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460마력짜리 첨단 전동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460마력이 넘어가고 토크가 71kgm. 이게 사실 토크가 그 정도면 완전 깡패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토크가 주는 이득이 되게 크죠. 특히 이 최대 토크가 1100rpm 정도. 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1100rpm 정도에서 시동 걸리면 제가 아까 그 이 매뉴얼로 변속을 했을 때 8단 기어를 넣게 되면은 90km를 달릴 때 RPM이 1200이 조금 안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낮은 RPM이면 보통 이제 차가 가속을 하려고 하면 힘이 없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차는 거기에서 이미 최대 토크를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는 엔진 RPM이 낮으니까 빨리 간다는 느낌이 잘 없어요. 조용하잖아요. 고요한데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여유롭게. 어쩌면 이 기어비의 8단 기어비의 그 절묘한 조합이랑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으면서 그 최대 토크 발현 구간을 아주 지능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걸 맞춰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르쉐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사륜구동 시스템. 이 차는 결국엔 포잖아요. 포죠. 네, 상시 사륜구동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후륜 쪽으로 많이 좀 비율이 높은 후륜구동에 가까운 사륜구동 시스템인 거죠. 원래 이제 파나메라의 스포츠카 911 라인업에 그 718 계열들에는 아직 사륜구동이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요.
911 라인업에 들어갔던 사륜구동계는 정말로 후륜의 그런 어떤 느낌을 주면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스핀을 방지해주는 어떤 보험 같은 그런 역할로 처음에 좀 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엔진이 뒤쪽에 있는 그 무게 배분이 조금 어긋나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쓰였는데, 파나메라에서 쓰이고 있는 사륜은 그거보다는 약간 앞쪽 바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얘도 사륜 구동 특유의 어떤 그런 답답한 핸들링, 조금 둔하지만 묵직한 핸들링보다는 꽤나 민첩하고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앞쪽으로는 가급적 구동계 배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배터리를 다 쓴 상태에서는요, 이 파워 모드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예? 네, 아예.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 있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드로만 갈 수가 있네요. 이게 배터리 용량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커지다 보니까 주행 중에 감속 에너지로 배터리를 빨리 채울 수 있는 것도 어렵네요. 워낙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전 세대는 강변북로 조금만 달려도 배터리가 빨리 찼거든요. 네. 코너 느낌은 어떨까요? 타이어 소리는. 와, 붙어있어 그냥. 어떤 느낌이었나요? 방금 돌 때. 박힌 느낌? 그죠? 이 스킬 노이즈가 들리기 시작하는 한계점에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조금 더 속도를 올려봤는데, 스킬 노이즈는 커졌지만 궤적은 맞아요. 거의 유지가 되는.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네, 특이한 느낌이에요. 그쵸? 보통은 언더스티어든 오버스티어든 어느 쪽이든 간에 이제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거의 뉴트럴한 감각으로 돌아 나갔어요. 지금도 충전이 되니까 다시 엔진이 꺼졌네요. 지금 배터리 잔량은 한 6% 정도 다시 차에 올랐네요. 코너를 빨리 도니까 충전이 잘 되는군요, 이 차는. 근데 정말 이게 엔진이 꺼진 채로 달릴 때는 솔직히 뭐 롤스로이스 부럽지가 않네요.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RPM을 최대한 높게 쓰면서 달리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고회전 엔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엔진 바늘이 지금 0에 이렇게 가 있잖아요. 되게 이상한데 이게 0에서 깨우고 싶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또 최대한 전기로만 이렇게 가고 싶은, 뭔가 본능적으로 이런 주행을 추구하게 되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이 좀 얌전해진다고 할까요, 이게? 이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브레이크 감각이네요. 여전히 회생제동 때문에. 네, 회생제동으로 들어가는 감속 구간에서 실제 패드가 밀리기 시작하는 기계적인 마찰 브레이크로 전환될 때에는 약간 페달의 그 반동이 좀 변하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뭔가 이렇게 일정한 담력을 유지하는 게 약간은 어렵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굉장히 빨리 달리다가 멈춰서기도 했잖아요. 네. 그때의 성능은 어땠어요? 오히려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살짝 받는 영역인데, 더 강하게 밟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는 굉장히 선명한 기계적 느낌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뭐 그때 오히려 브레이킹 컨트롤 하는 거는 그냥 의뢰 포르쉐들이 그러하듯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살짝씩 브레이크를 밟는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페달의 이질감이 이 차도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산을 해야죠.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봐야죠. 최종 연비는 지금 리터당 12.7km를 기록했습니다. 12.7. 462마력짜리 휘발유 엔진. 지금 5m가 넘고 2.3톤?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엔진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리려고 저희가 거의 계속 한 중간에 40% 정도 구간은 RPM을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탔는데 이 정도 나왔어요. 전기 배터리의 효율을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1kWh당 거의 80km? 지금 어쨌든 기존 전기차들이 보여주는 수치와 비교했을 때는 몇 배가 높은 수치가 지금 일단 기록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외관을 아까 제대로 못 보여드렸으니까 내려서 다시 한번 바깥쪽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문 닫히는 거 보였어요?
소프트 클로징이 됩니다. 찡. 100만 원짜리 옵션이죠. 그 역시 고급 세단이 있네요. 이게 사실 포르쉐가 이런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또 해주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약간 이 세대는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전의 기분도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외관은 기존에 나온 공개되어 있는 파나메라하고 굳이 하이브리드니까 뭐 범퍼 디자인을 많이 바꾼다거나 뭐 이런 움직임은 거의 맞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다른 브랜드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만 돼도 튀려고 막 네. 노력하잖아요. 뭐라도 바꾸고 막 뭘 막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오히려 비슷해 보이니까 더 좋네요. 진짜 달라지는 부분이 캘리퍼 색상 정도 그리고 엠블럼 네. 정도. 네. 그리고 참고로 캘리퍼는 자주 닦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형광빛이기 때문에 분질이 조금만 묻어도 티가 나니까. 그러네요. 네, 요거는 이제 세차하러 가서 자주 이렇게 좀 닦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산다고 한다면 저는 이 로고는 바로 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예 더 티 안 나게? 더 티 안 나게 그냥 이 하이브리드 딱 감추고 음흉하게. 네. 그러면서 911 막 따고 점만 들고. 농락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있어도 포인트기는 하지만 깔끔하게 없어지는. 그 진짜로 일반적인 모델과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뒷모습도 사실 다른 게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뒤에도 유일한 단서는 이렇게 애시드 그린이 살짝 들어가 있는 이 로고인데 이거는 안 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안 떼고 싶어요. 네. 포까지만 써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네요. 여기에 뭔가 하이브리드, 이 하이브리드라는 이런 이름을 굳이 달지 않았어요. 저 옆에 문에 달려 있고 맞아요. 여기 뒤는 그냥 파나메라 4.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이 머플러가 보통 친환경차는 머플러 숨겨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까맣게 팁을 스포티하게 해가지고 4개가 포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4개 구성은 S니까 이게 뭐 S급 엔진이니까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고 아마 이 색상은 이제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배터리 때문에 혹시 뒤에는 저희 생중계 장비가 달려 있군요. 네. 어쨌든 트렁크의 어떤 깊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이 배터리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지금 바닥면은 제가 볼 때 조금 위로 더 올라온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높이는 살짝 손해를 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깊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어쨌든 시트를 폴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파나메라는. 그러면 또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치백 스타일이라 활용도가 굉장히 좋죠. 맞아요. 이게 문짝이 하늘로 열리다 보니까 네. 큰 짐을 넣는 것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 저기서 충전이 될까요? 한번 가볼까요? 안 될 수도 있어서 네. 지금 이 충전을 하는 거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충전소를 발견하고 그냥 하는 거라 케이블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맞는 게 없네. 그쵸. 여기가 안 될 것 같았어요. 네. 네, 아쉽지만 여기서는 안 되고 지금 이제 요거는 따로 홈 케이블이 별도로 이제 제공이 그쵸? 될 거예요. 포르쉐 맞아요. 쪽에서. 그래서 220V 전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충전소가 좀 큰 데 가면은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죠. 그 충전 포르쉐가 주는 것도 이 아답터가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근사하게 생겼죠. 네. 충전기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는 포르쉐 로고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 파나메라 4 E 하이브리드는 날개가 한 장으로 돼서 깔끔하게 올라오는 스타일입니다. 그 면적 자체가 굉장히 커요. 크고 이쪽이 이제 또 막혀 있고. 네, 사실 윙이라기보다는 이제 스포일러 역할을 해서 기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 정도 가지고 있는 윙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120km 정도 이상으로 달렸을 때 자동으로 솟아 올라오고 80km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접혀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그 테일램프도 이제 왼쪽 오른쪽이 테일램프가 쭉 연결이 되는 그런 디자인을 새롭게 패밀리 룩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차가 더 훨씬 넓어 보이는. 그리고 또 이제 야간에 이게 불이 들어온 거 보면은 너무 예뻐요. 네, 약간 좀 우주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요즘은 좀 이런 차들이 많이 늘고는 있지만 네. 확실히 그 포르쉐는 이 면적이 좀 크다 보니 차가 워낙 넓잖아요. 차들이. 네. 그러니까 눈에 더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4포인트 램프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곳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브레이크 등이 되겠습니다. 엔진룸을 공개해보죠. 네.
지금 뭐 사실 엔진룸 자체는 이제 커버로 거의 다 감싸져 있고 커버 위에 이제 이 타워 브레이스가 네. 지나가다 보니까 커버를 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거의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외계인은 내장 같은. 가슴팍을 이렇게 뜯었을 때 내장 같은. 어쨌든 이게 이 흡기구 자체도 이미 2채널 방식으로 공급이 되는 뱅크별로 하나씩 들어오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네요. 지금 전동 모터들은 아마 예상하건대 이 밑에 크렁크 뒤쪽으로 그렇죠. PDK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 아래 장착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차가 에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단서가 이제 이쪽에서 보여지네요. 차고가 위아래로 올라왔어요. 에어 서스펜션도 조금 달라졌죠? 이전 세대와. 네, 그렇죠.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그 댐핑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차고를 조절하는 이런 그 폭이 조금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차고 움직이는 그 소요 시간도 제 기분으로는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챔버가 2챔버에서 지금 이제 3챔버로 네. 좀 확대가 되면서 그런 반응성이 좀 좋아졌다고 해요. 자, 이제 공간을 보시죠. 제가 맞춰놓은 시트 좀 여유롭게 탔어요. 앞에서 강병희 선수보다 좀 뒤에 와 있죠. 그렇죠. 제가 좀 여유있게 앉았고 제가 편안하게 지금 허리를 좀 이렇게 비스듬히 앉았어요. 실질적으로 이 차가 디자인은 더 예뻐졌어요. 더 날렵해졌는데 크기는 더 커졌습니다. 크기는 더 커져서 높이도 커졌고 전폭도 늘어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세대 파나메라가 나왔을 때 이 전 모델은 그땐 제가 이제 포르쉐에서 근무할 때거든요. 그렇죠. 그 차는 뒷자리에 타면은 약간 어떤 좀 시각적인 압박감이 있었어요. 뭔가 좀 조여오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이 세대 변경을 한 다음 파나메라는 이제 좀 여유 있는 공간을 제대로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드룸도 충분하고. 네, 정말 신기하게 너무 여유로워요. 그리고 이 위에 지금 닫아놨지만 썬루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라이닝이 더 밑으로 내려왔을 텐데요.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근데 뒷좌석도 사실 제대로 약간 버킷 느낌이 좀 나요. 네, 이게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죠. 네. 이 뭔가 너무 푹신푹신하고 지지력이 안 좋은 시트가 안락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여행해보면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몸에 어느 정도 좀 맞아야지 이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리뷰에서 썬루프 개방하는 모습을 보기 힘든데 썬루프 한번 열어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자, 앞쪽, 뒤쪽 따로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라인드는 앞쪽만 열어도 되고 뒤쪽만 열어도 되고. 위쪽 하늘이 좀 보이나요? 2열에서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 앞에 것도 어느 정도 시야가 있고 이 머리 위에 있는 거는 정말 좋아요, 시야가. 이쪽에 있는 것들이 지금 어린이가 타고 있어서 어린이 보호잠금 장치가 작동 중인데 제 무게가 어린이 수준인 거죠? 네. 뒷좌석에도 지금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고 뒤쪽도 켰습니다. 지금 열리죠, 이렇게? 네, 네. 이제 송풍구는 열렸네요. 송풍구는 열렸는데 이 뒤쪽에서는 뭐 미디어 온도 조절 그리고 시트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썬루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저 이쪽에 수납 공간도 또 있네요. 컵홀더랑 USB 그리고 12V 단자도 있어요. 와, 이거 차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지금? 구동력이 어마어마해요. 춤추고 있는데요, 차가? 이 토크가 어마어마하니까 그 반작용으로 차체가 지금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뒤에 배기음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이런 소리가 나는 차입니다. 근데 트랙에서 그때 타보셨을 때 어땠어요?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 네. 솔직하게 일단은 그런 힘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4S가 조금 더 좋긴 했어요. 응답성이나. 왜냐면 이게 이제 아마 공차 중량의 차이가 클 것 같아요. 그렇겠죠. 어쨌든 아주 민첩한 물리적인 거는 무게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서킷에서 탔을 때는 4S가 더 괜찮았지만 네. 4S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역과 이 4E 하이브리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다른 것 같고 네. 막상 이 실제 도로에서 타면 이 친구가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그렇죠. 않을까. 4S는 도로에서 아무리 잘 탄다고 해도 엔진을 끄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무게는 결국에는 코너링의 한계 속도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무게는 무겁지만 대신에 코너를 빠져나갈 때 제가속 이제 이때는 트랙션과 반응성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전기 모터의 어떤 서포트를 받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뒤쪽에 훨씬 더 강하게 무게를 눌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다 보면
약간 잃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얻어가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무거워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체적인 밸런스, 무게 배분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익숙한 자동차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 어떤 일련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출력이 올라오는 게 몸에 느껴지잖아요. 근데 전기 모터가 힘을 주는 방식은 말 그대로 가속 페달을 건드리는 순간 뒷바퀴가 같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페달 끝에 뒷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응답성이 굉장히 빠르죠. 그냥 누르면 바로 출력이 올라오는. 약간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빠르기는 엄청 빠르다는 거죠. 여기서 인사를 그렇죠.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만하시죠.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네, 저는 레이스 드라이버 강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